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아주 간단한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일직선으로 10걸음을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사흘 전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망설임 없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멈칫하셨거나 비틀거리셨거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지셨다면 이 발표의 모든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학자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난 32년간 한 가지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90세가 되어도 또렷하고 명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다른 분들은 70세의 자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진찰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가 손상되고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상은 이름 하나를 잊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기억력 문제를 알아차리고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을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따님이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로 모셔왔을 때 73세였습니다. 그분은 은퇴한 수학교수로 자부심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평생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이셨습니다. 따님의 말씀으로는 6개월 전 20년간 매주 가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모퉁이에 서서 혼란스러워하며 거리 표지판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박 씨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B7의 수치가 매우 낮아서 밀리리터당 겨우 150 피코그램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200에서 900 사이입니다. 그분의 뇌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고기를 드셨습니다. 계란도 드셨습니다. 식단에 B7B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핍되었을까요? 이것이 99%의 노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위에서 위산이 덜 생성됩니다.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올바른 음식을 다 드셔도 여전히 결핍으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간의 연구에서 저는 한국 전역의 수천 명 노인, 환자분들의 상세한 의료 기록과 인지검사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의 99%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고갈된 BOT 수치였습니다. 조금 낮은 정도가 아닙니다. 위험하고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이 뇌세포 주변의 보호막, 즉 미엘린이라는 물질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슬비가 너무 낮아지면 노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유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되고 있는 구체적이고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70대 남녀분들이 기억력과 독립성, 그리고 삶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 든 신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BCT의 정확한 양, 위가 더 이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 그리고 심각한 기억 상실이 시작되기 몇 년 전에 나타나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약장에 있는 어떤 약들이 조용히 BLE 저장량을 고갈시키고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시던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뇌에 대한 생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3분 안에
한국의 노인 한 분이 자기 자녀의 얼굴을 알아보는 능력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때문이 아닙니다. 뇌 졸중 때문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저를 화나게 만드는 너무나 단순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는데 아마도 버리고 계실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학자이며 서울의 연구병원들에서 32년간 한 가지 질문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왜 어떤 90세 노인은 십자 말풀이를 푸는데 어떤 70세 노인은 아침 식사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까요? 제가 찾은 답은 너무나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일어났을 때 손끝에 이상한 따끔거림을 느끼셨습니까? 일어섰을 때 방이 잠깐 빙글 돌았습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려고 했을 때 빈 벽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도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뇌세포가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5세 이상 환자분들에게서 진찰한 치매 사례의 99%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낮은 비타민 B72 수치였습니다. 그냥 낮은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수치가 너무 고갈되어 뇌세포 주변의 보호막인 미엘린 수초가 본질적으로 녹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플라스틱 피복이 없어서 불꽃이 튀고 고장나는 전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BL2가 임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두개골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의료계가 충분히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0세의 위는 B2를 같은 방식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30세 때와 똑같습니다. 매일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습니다. 일반 종합 비타민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습니다. 소화기관이 노화되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노화되었다면 BLNU는 깨진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몸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뇌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73세 박 여사의 사례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딸이 일주일에 3번이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후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비바이 수치는 충격적으로 낮았습니다.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혀 밑에서 녹여먹는 설화비티기 보충제를 처방했습니다. 이 방법은 기능이 저하된 위장을 완전히 우회하여 혀 밑에서 녹아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12주 후 그분은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20주 후에는 스스로 약을 관리했습니다. 그분의 뇌는 노화로 죽어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양결핍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뉴스 채널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않는 진실입니다. 치매는 노화의 불가피한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기록한 대다수의 경우 치매는 회복 가능한 영양 위기입니다. 비극은 이것이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기억 상실, 혼란, 성격 변화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수천 개의 뉴런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 골든타임에 이것을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 B10D가 어떻게 조용히 뇌를 파괴하는지 단계별로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 B10B가 부족한 메일이 여러분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엘린 수초입니다. 이것은 뇌의 모든 신경을 둘러싼 보호막으로 전선의 플라스틱 절연체와 같습니다. 비타민 B2는 신체가 이 막을 유지하고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BLB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보호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의 신호가 오작동하고 교차하고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B12가 부족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30년 연구 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B12 결핍으로 인한 뇌 손상은 뇌 스캔에서 알츠하이머병과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의사들은 스캔을 보고 기억 문제를 보면 즉시 알츠하이머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비미비 수치를 교정했을 때 치매가 완전히 회복된 수백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B12 결핍 치매는 절대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영구적이고 치료 불가능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기 전에 BEC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괴의 시간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핍, 첫 달에는 작은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이웃의 이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3개월째에는 더 피곤하고 오후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가족들은 여러분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6개월째에는 미엘린 손상이 검사에서 측정 가능해집니다.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복도에서 벽을 짚어야 합니다. 12개월째에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시작됩니다. 24개월째에는 치매 증상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저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소중한 골든 타임을 잃었습니다. 흡수 문제가 이 결핍을 노인들에게 매우 흔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매일 비근이를 먹어도 여전히 심각하게 결핍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장이 내인성 인자를 70%덜 생성하는데 이것은 음식에서 B2키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젊은 소화 시스템은 고기나 생선에서 비번리를 쉽게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지만 몸은 B12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약물 연관성을 즉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산 역류 약을 복용하면 B2 흡수를 차단합니다.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은 B2 흡수를 차단합니다. 일반적인 혈압 약물도 B2를 방해합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매일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뇌 속에서 비함티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박 여사가 있었는데 74세였고 8년간 제산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BLC 수치가 파국적으로 낮았습니다. 우리는 제산제를 중단하고 설화 B2를 시작했으며 4개월 만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4개월입니다. 하지만 약이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서 8년간의 손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경고 신호는 치매보다 몇 년 먼저 나타납니다. 손이나 발의 저림. 이것은 말초신경이 미엘린막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끄럽고 아픈 혀 세포는 며칠마다 재생되며 그러려면 B12가 필요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균형 문제. 신경계는 움직임을 조정하는 데 B12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기분 변화 우울증. B12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증상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즉시 B12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몸의 신호입니다. 의사가 이 검사를 제안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B12 혈액 검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메틸말론산 검사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 BCT 검사는 30%의 결핍을 놓칩니다. MMA 검사는 일반 검사가 놓치는 것을 잡아냅니다. 두 검사 모두를 요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독립성입니다. 이것은 5년 후에도 자녀를 알아볼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름 하나, 잊기 훨씬 전에 뇌를 파괴하는 비일리 결핍의 3가지 보이지 않는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1단계는 조용히 시작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50세에서 60세 사이 어딘가에서 시작됩니다. 위산 생성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강한 위산이 없으면 음식 속 단백질에서 비타민 B12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매일 쇠고기를 먹어도 뇌는 여전히 영양 결핍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억력에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세포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미엘린 수초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엘린을 전선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분해되면 뇌, 신호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대략 3년에서 7년간 지속됩니다. 시간은 있지만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 단계는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환자들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상한 증상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옵니다. 발의 저림, 걸을 때 균형 문제, 혀에 이상한 자결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는 발가락이 저려서 당뇨병이 생긴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혈당을 검사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검사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비타민 B12 수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침내 검사했을 때 수치는 180이었습니다. 최소 안전 수치는 200이지만 적절한 뇌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400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2단계 동안 뇌는 매년 약 2%의 부피를 잃게 됩니다. 2%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뇌의 1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3단계는 제가 평생을 바쳐 예방하고자 하는 비극입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마침내 노부모를 모시고 저를 찾아와서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김 박사님, 저희 어머니가 우리 이름을 잊어버리세요. 이번 주에만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로 3번이나 나갔어요. 알츠하이머병인 것 같아요. 하지만 비타민 B5 수치를 확인하면 대부분 150 이하입니다. 심각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상이 심각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항상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놀라운 회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경사멸이 일어나기 전에 발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3단계 동안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엘린 수초가 이제 여러 부위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뉴런이 노출되고 오작동하고 죽어갑니다. 기억의 중추인 해마가 빠르게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치매로 진단된 뇌가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이 있는 뇌와 정확히 같은 신경 손상을 보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손상입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노인들이 지금 요양원에 앉아서 알츠하이머 환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역전될 수 있는 비타민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3단계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단계는 느낄 수 없습니다. 2단계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3단계가 되면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기억력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뇌를 보호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은 자신의 정확한 비타민 B12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의사가 검사하지 않았다면 즉시 이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 전화하세요. 이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비타민 B12 결핍이 어떻게 뇌를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더 중요하게는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들으실 가장 중요한 정보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미엘린 수초라는 보호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전선 주위의 고무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절연체가 없으면 전선이 합선되고 고장납니다. 비타민 B16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미엘린 수초가 가닥가닥 섬유섬유 녹기 시작합니다. 뇌의 신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때 망각이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클리닉에서 저는 첨단 영상 기술로 미엘린 손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는 환자가 있을 때 이미 얼마나 많은 악화가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중 동료들조차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손상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시작됩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손자 이름을 잊을 때쯤이면 이미 미엘린 피복의 거의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일 저에게 희망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동안 그 40% 한계점 이전에 발견한다면 손상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뇌가 필요한 정확한 원료를 제공하면 미엘린을 재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바로 그 원료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단순히 고기를 더 먹거나 약국에서 알약을 사면 된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고 왜 그런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70% 덜 생성됩니다. 또한 내인성 인자라는 단백질도 극적으로 덜 생성됩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매일 스테이크를 통째로 먹어도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가두는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작년에 강남 클리닉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순자 씨는 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밥을 짓고 나서 이미 준비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오후에 아들에게 3번이나 전화해서 저녁에 오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족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비타민 B12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정상 범위는 밀리리터당 200에서 900 피코그램 사이입니다. 그녀의 수치는 130이었습니다.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 스캔 결과 손상은 여전히 40% 기준점 이하였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특정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경구용 알약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위장은 제대로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혀 밑에서 녹는 설하 메틸코발라민 정제를 사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형태는 위장을 완전히 우회하여 입안의 점막을 통해 혈류로 직접 들어갑니다. 6주 만에 그녀의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다고요? 반복되는 질문이 멈췄습니다. 대화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10분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않고도 좋아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B12 수치는 620이 되었습니다. 추적 뇌 스캔 결과 미엘린 밀도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노화하는 신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단순한 생화학입니다. 일일 복용량이 중요합니다. 추측하지 마십시오.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매일 500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코발라민이 필요합니다. 이미 증상이 있다면 수치가 정상화될 때까지 1000에서 20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3개월마다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목표 수치는 400에서 700 사이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 비시의를 조용히 훔쳐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수치를 회복하려는 최선의 노력마저 파괴하는 숨겨진 함정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것이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B12가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보충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에 빠지면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비실비는 흡수되지 않고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고 뉴런은 굶주려 죽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적은 내인성 인자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장 안에는 내인성 인자라는 특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장에서 혈류로 비번치를 운반하는 셔틀버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셔틀버스가 없으면 비콜트는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위장에 앉아 있다가 완전히 쓸모없게 되고 결국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여기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위장은 매년 이 내인성 인자를 점점 덜 생산합니다. 7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환자들에게 B12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종종 완전히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비타민은 있지만 운송 시스템이 고장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집니다. 내인성 인자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밤의 도둑처럼 B3 보유량을 고갈시키는 특정 약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런 비극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환자가 심각한 기억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식단을 확인하면 고기와 계란을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보충제 복용 일정을 확인하면 매일 비기 알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을 검사하면 B1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왜일까요? 약물 때문입니다. BLB 파괴자 1위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약물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위산 역류와 속쓰림 때문에 매일 복용하는 약입니다. 상표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약물들은 위산을 감소시키는데 위산은 음식에서 B7을 방출하고 내인성 인자를 활성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약을 2년 이상 복용하면 심각한 B2 결핍 위험이 70% 증가합니다. 두 번째 주요 범인은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것을 꼭 들어야 합니다. 장기간 메트포르민 사용은 소장에서 B12 흡수를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메트포르민 사용자의 최대 30%가 BCT 결핍증을 앓지만 의사들은 환자에게 이에 대해 거의 경고하지 않거나 수치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혈압약, 특정 항생제, 심지어 매일 복용하는 아스피린도 모두 비실비 고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74세 박 씨를 치료했다 쟀는데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녀의 의사 중 누구도 BC2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수치는 너무 낮아서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뇌는 자신이 복용하던 약물이 만들어낸 결핍증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약물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매일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의사는 한 가지 문제를 돕기 위해 약을 처방하지만 바로 그 약이 치매로 이어지는 영양학적 재앙을 만듭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기억 상실이 노화 탓으로 돌려지고 약물 탓으로는 결코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복용하는 모든 약을 적으십시오. 모든 처방약, 모든 일반 의약품. 내일 아침 의사에게 전화해서 정확히 이렇게 물으십시오. 제가 복용하는 약 중에 B1미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정말로 여전히 필요한지 또는 대안이 있는지 물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수년간 이 약을 복용합니다. 둘째, 심각한 질환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중단할 수 없다면 비올리를 섭취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경구용 보충제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흡수 경로가 너무 손상되었습니다. 혀 밑에서 노가 위장을 완전히 우회하여 혈류로 직접 들어가는 설하 비과미 정제가 필요합니다. 또는 더 좋은 것은 비올리 주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뇌의 생존입니다. 이제 여기 6번째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명료함과 혼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흡수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매일 비타민 B12 알약을 100개씩 삼켜도 뇌는 여전히 굶주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0세가 넘으면 위장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7는 혼자서 혈액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인성 인자라는 특별한 도우미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은 위 점막에서 만들어집니다. 내인성 인자를 택시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B12는 승객입니다. 택시기사가 없으면 승객은 목적지인 혈류와 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목격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노인 환자분들이 심각한 비물리 결핍을 보여주는 검사 결과를 들고 오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B12 보충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네, 선생님. 2년 동안 매일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병을 확인해 보면 고품질의 정확한 용량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충분한 내인성 인자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이 한쪽 끝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 끝으로 그대로 나와버려 완전히 낭비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 생산량이 거의 40% 감소합니다. 내인성 인자를 만드는 세포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일부 약물은 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 메트포르민 같은 당뇨병 약 또는 흔한 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B12 흡수 능력이 파괴됩니다. 의사가 한 가지 문제로 약을 처방하지만 조용히 뇌를 공격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계속 잊어버리고 손주 생일을 잊고 50년 동안 해오던 요리법을 기억하지 못해서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B12 수치를 검사했더니 150으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정상 범위가 200부터 시작하지만 뇌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 400은 되어야 합니다. 박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B52를 드시고 계십니까? 여사님이 핸드백을 열어 병을 보여주셨습니다. 18개월 동안 매일 1000 마이크로그램의 경구용 PCB 정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위에 내인성 인자가 남아있지 않아서 몸이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알약이 소용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즉시 복용 방법을 바꿨습니다. 위를 거쳐가는 경구용 알약 대신 설화 비선치를 처방했습니다. 혀 밑에 넣는 것입니다. 정제가 혀 밑에서 녹으면서 비타민이 얇은 피부를 통해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위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내인성 인자가 필요 없습니다. 6주 만에 박 여사님의 기억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다시 요리를 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일반 경구용 비차티 알약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설화정 비임주사 또는 비강 스프레이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위에 도움 없이 비보를 혈액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용량도 중요합니다. 설화 B12의 경우 결핍이 있는 노인분들께는 매일 최소 1000에서 2000 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것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B12는 수용성입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안전하게 배출합니다. 과다 복용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복용하는 데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비블리 보충제를 확인해 보세요. 경구용 정제라고 적혀 있습니까? 60세가 넘으셨다면 완전히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즉시 설화정으로 바꾸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치매에서 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30년간 신경학 연구를 한 결과 수백 명의 노인 환자분들이 치매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99%가 현대의학이 계속 무시하는 하나의 공통된 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조용한 영양 시한폭탄에 관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골든타임 내에 행동해야 합니다. 뇌는 한 달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용량입니다. 메틸코발라민 BC2를 매일 1000 마이크로그램 드셔야 합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이 아닙니다. 500 마이크로그램도 아닙니다. 정확히 메틸코발라민 형태로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하고 혈액뇌장벽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강남, 부산, 한국 어디서든 약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병 가격이 식당 한 끼 값보다 저렴하지만 한 달 내내 뇌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화로 복용해야 합니다. 혀 밑에 넣는 것이지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위산은 경구용 B12의 80%를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합니다. 매일 아침 정제를 혀 밑에 놓고 3분 동안 완전히 녹이세요. 이렇게 하면 약해진 소화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여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비스디를 몰래 훔쳐가는 약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메트포르민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또는 어떤 제산제든 매일 복용하고 계시다면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러한 약물들은 빛의 흡수를 최대 75%까지 차단합니다. 작년에 삼성의료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메프라졸을 8년간 복용해 온 74세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비엘리 수치가 밀리리터당 120 피코그램으로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보충제 복용과 담당 의사와 함께 약물 조정을 한 지 4개월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43% 향상되었습니다. 넷째, 내일 아침 식사에 이 세 가지 음식을 추가하세요. 삶은 계란 2개, 한 컵에 플레인 요구르트와 구운 고등어 50g을 드세요. 이 조합은 약 6마이크로그램의 천연 B12와 흡수를 촉진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및 오메가3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 정확한 아침 식사를 일주일에 최소 4회 드세요. 다섯째, 치매가 눈에 보이기 수년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주시하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다면, 대화 중에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이 저리거나 무감각하다면 이것들은 긴급 신호입니다. 귀하의 수초는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5년간 종단 연구를 통해 환자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몰림의 수치를 400피코그램 밀리리터 이상으로 유지한 사람들은 치매로의 진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200피코그램 미만인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서 36개월 이내에 인지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귀하의 뇌는 회복 가능하지만 즉시 행동해야만 합니다. 오늘 발생하는 수초 손상은 치료하지 않으면 18개월 이내에 영구적인 뇌의 위축이 됩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당장 2가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4단어를 적으세요. 1000 마이크로그램 메틸코발라민 설화정. 내일 아침 약사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둘째, 아래 댓글에 오늘 제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이 되지 않겠다는, 기억을 잃지 않겠다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정신과 존엄성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조용한 살인자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간미 수치 검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보충제 복용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가 궁금합니다. 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